수연은 32살 광고 기획자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직장에서는 인정받는 인재였지만 사생활에서는 결혼에 대한 고민이 깊었다. 주변 친구들은 하나둘 결혼했고 부모님도 슬슬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에게 결혼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었다. 사랑만으로 결혼할 수 있을까? 결혼은 정말 필수적인 걸까? 그녀의 남자친구 준호는 다정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 오랜 시간 연애를 해왔고 서로에게 익숙했지만 결혼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준호는 늘 결혼은 결국 타이밍이라며 가볍게 넘겼지만 수연은 그 가벼움이 불안했다. 어느 날 저녁 둘은 함께 식사를 하며 결혼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우리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해볼까?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준호는 잠시 고민하더니 웃으며 대답했다. 결혼? 글쎄, 아직 그렇게까지 생각해 본 적 없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게 좋지 않을까? 수연은 그의 태도에 씁쓸함을 느꼈다. 난 요즘 고민이 많아. 내 미래를 생각해보면 결혼이 단순히 흘러가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준호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린 잘 맞잖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하지만 수연은 알 수 없는 불안함에 휩싸였다. 준호는 정말 자신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을까? 몇 주 후 준호는 자신의 친한 친구 상민과 그의 여자사람 친구 지혜를 소개하고 싶다며 수연에게 함께 저녁을 먹자고 제안했다. 수연은 준호의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기에 흔쾌히 승낙했다. 식당에서 만난 상민과 지혜는 밝고 쾌활한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수연은 어딘가 모르게 불편한 감정을 느꼈다. 두 사람의 스킨십이 과했고 서로를 대하는 태도도 친구라기보다는 금기된 관계처럼 보였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수연은 준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상민 씨 유부남 아니야? 준호는 순간 말을 멈추더니 한숨을 쉬었다. 응, 맞아. 하지만 그건 상민이가 선택한 일이야. 우리랑 상관없는 문제잖아. 수연은 충격을 받았다. 그럼 지혜 씨는 그 관계를 받아들이는 거야? 둘이 서로 좋아하니까 그런 거지. 우리 같은 사람이 끼어들 문제는 아니야. 준호는 무심하게 대답했다. 수연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에게 불륜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다. 며칠 후 수연은 우연히 카페에서 상민과 지혜가 다정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상민의 손가락에 여전히 반지가 끼워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준호와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다. 준호야, 난 상민 씨랑 지혜 씨랑 같이 어울리고 싶지 않아. 그들의 관계가 잘못됐다고 생각해. 준호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수연아, 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야. 세상엔 다양한 관계가 있어.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아니, 우리랑 상관이 있어. 네가 그 관계를 받아들인다면 우리도 그런 가치를 공유하는 게 되는 거야. 난 그런 걸 용납할 수 없어. 준호는 답답하다는 듯 머리를 긁적였다. 그럼 우리가 계속 만날 수 있을까? 이 가치관이 나랑 너무 다르면 우리도 결국 맞지 않다는 거야? 그 말에 수연은 숨이 턱 막혔다. 불편한 진실이 그녀를 정면으로 마주한 순간이었다. 그날 밤 수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준호와 자신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사실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다. 그녀는 고민 끝에 절친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혜진아, 나 너무 혼란스러워. 준호랑 가치관이 너무 다른 것 같아. 혜진은 한참 듣다가 조용히 말했다. 수연아, 결국 중요한 건 네가 행복한가 하는 거야. 네가 불편하다면 그 관계가 지속될 수 있을까?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혜진의 말이 너무나도 뼈아프게 와닿았다. 수연은 준호와의 관계에서 점점 소외감을 느꼈다. 상민과 지혜를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준호를 보며 그녀는 자신이 그와 정말로 맞는 사람인지 의문이 들었다.
처음에는 이해하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준호의 태도는 그녀를 더 힘들게 했다. 어느 날 준호와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수연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상민 씨랑 지혜 씨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없어. 난 아직도 이해가 안 돼. 준호는 한숨을 쉬며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수연아, 난 그냥 그들이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해. 우리가 남의 관계에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 행복이라니. 그건 누군가의 아픔 위에 세워진 행복이야. 준호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려 하지 않았고 수연은 그와의 감정적 거리가 더욱 멀어지는 것을 느꼈다. 준호와의 관계가 불편해질수록 수연은 친구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절친인 나영과 지민을 만나 고민을 털어놓았다. 난 이해가 안 돼. 불륜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랑 계속 만나야 하는 걸까? 수연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나영이 단호하게 말했다. 넌 네 가치관을 무시하면 안 돼. 네가 불편하다면 그건 정말로 심각한 문제야. 지민도 고개를 끄덕였다. 결혼은 더 심각해. 네가 준호와 이런 문제로 고민한다면 앞으로 더 큰 문제에도 계속 부딪힐 거야. 수연은 친구들의 말이 사실이라는 걸 알았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더욱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며칠 후 준호가 다시 연락을 해왔다.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수연은 카페에서 준호를 만났다. 그는 초조한 표정이었다. 수연아, 요즘 우리 너무 자주 싸우는 것 같아. 난 그냥 우리가 서로 이해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수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도 그래. 하지만 준호야. 난 그들의 관계를 받아들일 수 없어. 그리고 그런 걸 문제 삼지 않는 네 태도도 이해가 안 돼. 준호는 답답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우리가 이 문제로 계속 멀어져야 해? 그럴지도 몰라. 수연은 조용히 말했다. 준호야. 우린 서로 너무 다른 것 같아. 잠시 떨어져서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두 사람의 거리는 더욱 벌어졌다. 수연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녀는 책을 읽고 운동을 하고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며 스스로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깨달았다. 난 내 신념을 포기할 수 없어. 그리고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어. 준호는 몇 번 더 연락을 해왔지만 수연은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다. 어느 날 준호가 마지막으로 연락을 해왔다.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난 정말로 너랑 함께하고 싶어. 하지만 수연은 더 이상 예전처럼 그를 바라볼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준호야. 난 이제 우리 관계를 끝내는 게 맞다고 생각해. 서로 다른 길을 가야 할 것 같아. 준호는 충격받은 듯 했지만 끝내 고개를 끄덕였다. 네 결정 존중할게. 그렇게 수연과 준호는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다. 하지만 수연은 더 이상 후회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이 선택을 한 것이었다. 준호와의 이별 후 수연은 오랜만에 자유로움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깊은 공허감이 그녀를 감쌌다. 회사에서 퇴근한 후에도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준호에게 연락이 오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혼자가 된 현실이 낯설게 느껴졌다. 나영과 지민은 그런 수연을 위로했다. 너 진짜 잘한 결정이야. 네가 불편한 관계를 계속 끌고 갈 필요 없잖아. 나영이 커피를 홀짝이며 말했다. 지민도 맞장구 쳤다. 맞아. 그리고 이참에 너 자신을 위해 뭔가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여행을 가거나 새로운 걸 배우거나. 그 말에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만에 자신을 위해 시간을 써야겠다고 생각했다. 주말 수연은 우연히 참여한 독서 모임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 그 중에서도 서준이라는 남자가 눈에 띄었다. 그는 조용하면서도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었다. 책을 읽으면 어떤 점이 제일 좋으세요? 수연이 물었다.
서준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책 속에선 다양한 삶을 간접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 자신을 더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의 대답에 수연은 공감했다. 그녀는 과거 준호와의 대화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새로운 감각을 발견한 듯 했다. 서준과의 대화는 편안했고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는 느낌이 들었다. 독서 모임을 계기로 수연은 서준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다. 단순한 책 이야기뿐만 아니라 인생,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누게 되었다. 어느 날 서준이 물었다. 수연 씨는 어떤 삶을 살고 싶어요? 그 질문에 수연은 잠시 고민했다. 예전엔 결혼이 인생의 필수 코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요즘은 꼭 그래야 하나 싶어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고 싶어요. 서준은 미소 지었다. 그 답을 찾는 과정도 의미 있지 않을까요? 수연은 그 말을 곱씹었다. 그녀는 늘 결혼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갇혀 있었지만 사실은 자신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수연은 점점 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기 시작했다. 퇴근 후 요가를 배우기 시작했고 그림을 그리는 취미도 시작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갔다. 그리고 준호와 다시 만날 가능성에 대해 고민해 보았다. 하지만 이제는 그와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다. 어느 날 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수연 씨와 이야기 나누는 게 정말 즐겁네요. 앞으로도 계속 좋은 친구로 지낼 수 있을까요? 수연은 그 말에 미소 지었다. 물론이죠. 저도 서준 씨 덕분에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관계에 연연하지 않았다. 새로운 시각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다. 그렇게 수연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불안이 아닌 기대감으로 자신의 미래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수연은 고민 끝에 준호와 정말 마지막으로 다시 만나보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처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확고히 하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관을 지킬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야 했다. 카페에서 마주한 준호는 다소 긴장한 표정이었다. 수연은 차분히 입을 열었다. 우리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자. 하지만 이번엔 내 생각을 분명하게 말하고 싶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나도 수연이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싶어. 수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난 여전히 상민 씨와 지혜 씨의 관계를 받아들일 수 없어. 그리고 그 관계를 당연하게 여기는 네 태도도 이해가 안 돼. 난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아. 준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수연아, 나는 그냥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거야. 우리가 그걸 판단할 자격이 있을까? 수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건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야.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관계를 정상이라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그리고 그런 걸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내 미래를 함께하고 싶지도 않고. 준호는 답답하다는 듯 머리를 긁적였다. 그래서 네 말은 내가 상민이 지혜랑 거리를 두지 않으면 우리 관계도 끝이라는 거야? 수연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답했다. 응. 난 내 가치관을 무시하고 살 수 없어. 그리고 네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계속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아. 준호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네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올 줄은 몰랐네. 나도 예전엔 아니었겠지. 하지만 이제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더 이상 타협하고 싶지 않아.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다. 한동안 침묵이 흐른 뒤 그가 입을 열었다. 난 상민이랑의 관계를 끊을 생각 없어. 그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수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그럼 우리도 여기까지인가 봐.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결국 둘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다.
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막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좋은 사람이었어. 준호야. 하지만 우린 서로 맞지 않았던 것 같아. 그렇게 말하고 수연은 카페를 나섰다. 바람이 불어왔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출발을 할 시간이야. 수연은 준호와의 관계를 완전히 끝낸 후 한동안 공허함을 느꼈다. 오랜 시간 함께했던 사람이 사라진 자리에는 익숙한 외로움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녀는 그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스스로를 돌보기 시작했다. 퇴근 후 요가를 배우고 오랫동안 미뤄왔던 그림을 그리며 내면을 채웠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다. 나영, 지민과의 수다 속에서 그리고 혜진과의 산책 속에서 그녀는 점점 자신을 찾아갔다. 직장에서도 변화가 찾아왔다. 그동안 묵묵히 노력해온 결과가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팀장으로부터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고 그녀의 아이디어가 인정받았다. 동료들은 그녀를 더욱 신뢰했고 수연은 자신이 성장하고 있음을 실감했다. 어느 날 독서 모임에서 만났던 서준과 다시 마주쳤다. 그는 여전히 조용하지만 깊이 있는 사람이었다. 우연히 함께 커피를 마시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다. 잘 지내셨어요? 서준이 따뜻한 미소로 물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네.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법을 배우는 중이에요.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건 중요한 일이죠. 가끔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의 말에 수연은 공감하며 미소 지었다. 예전에 그녀라면 관계 속에서 자신을 정의하려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스스로를 온전히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수연은 더 이상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선택했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어느 주말 그녀는 새로운 모임에서 한 남자를 만났다. 그는 밝고 유쾌했으며 깊이 있는 대화를 즐기는 사람이었다. 긴 대화 끝에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다음 주말에 같이 전시회 보러 가실래요? 수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미소 지으며 답했다. 좋아요. 그녀는 더 이상 사랑과 결혼을 필수적인 삶의 과정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깨달았다. 그녀의 인생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스스로 선택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